자,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이제 1회부터 4회분을 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나 아니면 또 예상문제나 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제목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꼭 맞춰서 1번부터 40번까지 자, 우리 기출문제 풀어봤을 겁니다. 자, 매년 보면은 항상 나오는 문제 뭐 영어, 중개대사물 등록이나 결격 사유 쭉 해서 저 끝에 매수 신청 대리 거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마지막 번을 꼭 장신하지만요. 항상 이렇게 문제 개수가 몇 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정리를 잘 해놓고요. 그다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나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그 부분만 좀 추려서 그리고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약한가라고 본인이 꼭 판단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풀 건지를 예상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막 이거저거 많이 보실 건 없습니다. 하나를 여러 번 보면서 그리고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어디서 봤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교재 계속 봐주셔야 되고요. 가장 마지막까지는 교재를 좀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요약집 너무 요약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을 충분하게 해놓고요. 길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 있더라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번부터 보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틀린 것은 특히 이제 중개 말고 오히려 중개업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계속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그게 이제 중개업. 그리고 뭐를 반드시 보수를 받고 정말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어 몇 개, 6개. 그리고 이제 중개 내용이라든지 중개 그 외의 것 용어 정의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꼭 자주 내니까요. 물론 한 문제는 반드시 낼 겁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이래서 이제 1번을 보실까요?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럼 이제 딱 하나만 틀릴 건데 맞다 틀리다 이다 아니다 꼭 바꿔서 요게 맞나 저게 맞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이것도 많이 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용해서 나왔던 거 그리고 여러 번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에 모두 들어가 봤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바꿔서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확인 설명 보수 안 받았다고 안 해도 괜찮냐? 그러다가 손해가 발생했다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 보수를 받았을 때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행했던 중개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 이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X 규율 대상 맞다는 겁니다. 책임지라고 하겠다. 이렇게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 안 지고 또 손해발생 안 시키고 문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는 전 재산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X. 그리고 자, 2번은 정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계약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 체결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럼 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이건 너무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딱 한번 해볼 생각이 계속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좋은 기회가 왔다. 보수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 중개 보수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기다 중개업이다 그러면 X다. 자, 1번, 2번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네, 3번 문장 어렵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인가 컨설팅. 우리 컨설팅은 중개 아닙니다. 정보만 제공계입니다. 매매계약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만 제공계입니다. 상담, 그게 이제 컨설팅이었습니다. 근데 컨설팅에 중개인가 부수됐다는 겁니다. 컨설팅 99%. 마지막에 매매계약서를 쓰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부수했을 때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요. 해당한다. 해당한다 그래야 됩니다. 판례는 해당한다.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 무등록이 만약에 중개를 했을 때 딱 한 번이라도 컨설팅에 부수했지만 이런 것들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될 거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겁니다. 자, 3번이 들렸네요. 해당한다.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해당한다고 할 건지 안 한다고 할 건지 우리 시험 문제 대비를 꼭 정확하게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토지만을 대상으로 뭐 직장인만, 상가만, 공장만, 땅만 다 여기는 여러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중개업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시민에게만 또는 직장인의 회사 사원에게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했을 때는 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범위를 정했을 때에는 거기는 중개업이 아닐 수는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사원에게만입니다. 어디 시에서 어디 시민에게만 그러면 여기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범위가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4번도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5번은 거의 안 내봤던 문장인데 등기나 확정일자 받는 거 이건 이행 부분이죠. 다 끝난 부분이죠. 그입니다. 법무사가 할 일, 매도 매수니 우리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 확정일자입니다. 자, 받는 것에 개업공인주사가 관여를 했을 때 괜히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안내만 보통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자, 관여했을 때는 중개에 해당한다가 맞습니다. 또 여기도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X. 요것도 판례 내용들이니까 점검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1번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하여튼 뭐 1번, 2번, 3번 저런 내용들은 항상 우리 문제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무에서도 만나게 될 거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은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 꼭 항상 중개 대상물 박스 문제가 지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한 10번 내면 7, 8번을 낼 정도로 지금 요즘은 이제 더 계속적으로 박스 문제만 우리 법령에서 박스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40개인데 꽤나 많이 나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습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 권리나 입니다.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장소적인 이게 대가, 입주권 권리금, 자, 분양권 아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유치권이 설정돼 상속돼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가 되냐 안 되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괜찮다는 겁니다. 규제가 심해서 그렇지 얘기입니다. 자, 먼저 중개 대상 해당되는 것으로만 박스에서 찾아보세요. 아니면 또 아닌 것만 찾아보세요.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것을 찾으래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상속은 안 됩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법률행위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상속이 됐대요. 매매 안 됩니까? 되죠. 그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속만 나오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경매 진행 중 그러면 괜찮습니다. 토지나 건물 얼마든지 갚아버리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돼 있는 부동산 매매가 됩니다. 중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차도 돼요. 여기입니다. 상속이 안 되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본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중에서 정답이겠다. 우리 시험장 가도 이제 한 둘이나 셋으로 압축됩니다. 이것도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용 시설이라든지 비품. 요거 앞글자 줄다가 12개입니다. 머리끄댕이 잡는 12를 10이라고 안 했습니다. 자, 여기 실무감 줄여다가 12 이럴 겁니다. 자, 시설 비품, 장소적 이익의 대가, 신용, 전망.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권리금이죠. 요즘 권리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 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설 비품, 그냥 동산.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벌써 1번 틀렸고 3번은 완전 4번도 아예 틀렸고 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보실까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뭐 시험장 가면 한 두 줄은 됐을 겁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한테 준다는 대토권. 토지를 건물을 잃어버렸으니까 입니다. 집들 열도 없으니까 입니다. 나중에 줄게 이럴 겁니다. 자, 대토권은 중개대상 이다 아니다. 환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다. 여기는 중개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굴러다니면 투기만 잔뜩 입니다. 그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얘가 건물일까요? 유리나 천막 등으로 둘러싸인 뭐요? 세차장 구조물 건물 아니죠. 입니다. 이동 해체가 아주 간단하게 쉽고요. 심하면 옮겨 다니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입니다. 땅 그리고 건물도 건물 나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하나만. 자, 2번이 답입니다. 기억번 하나만 정답.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이제 중개대상물 내용은 잘 안 내고 있는데 맨날 박스 문제 내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단골 문제로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제 토지나 건물이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토지 건물에서 거의 그냥 정답은 나올 정도. 임목은 중개 안 하니까 요즘은 문제를 아예 안 내는 추세입니다. 내용은 개입니다.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개입니다. 자, 첫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입니다. 군사문화환경에서 허가받아라.
저기 외국인 취득해서 봤을 겁니다. 규제가 좀 심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토지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입니다. 뭐 하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군사시설만 보호할 거니까. 그입니다. 중개는 돼요. 그입니다. 자, 중개상 해당되는 거 맞았고요. 그리고 장내 건물이나 그리고 증축된 건물도 중개 대상 이다 아니다? 이다. 그입니다. 아주 예전에 냈었던 기출문제. 좀 너무 쉽다고 그런지 안 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허가. 요즘에 또 냈었죠. 미등기 건물 중개상 이다 아니다? 이다. 해당하는 거 맞아요. 이다가 맞네요. 3번도 맞았네요. 게임입니다. 이제 4번, 5번 두 개가 어렵네요. 게임입니다. 먼저 4번을 보실까요? 자, 이목의 등기 번호는 게임입니다. 자, 이목이 어디가 있다? 토지 위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표시를 좀 해줄 거라는 겁니다. 자, 표시. 그럼 표시가 가는 곳은 어디요? 표제부입니다. 여기를 또 갖고 울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등기 번호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시험장 갔더니 여기다가 갑구 울고를 상난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봤는데 틀린 문장 보셨네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표제부가 맞습니다. 표시니까 4번은 맞았습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그럼 저기 있다가 맞지 않을까요? 공장재단은 수개, 여러 개입니다.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권자한테 있으면 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는다.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토지나 건물을 분리해서 그건 안 되는데 이 공장 저 공장 묶어서 괜찮다는 겁니다. 담보가치가 너무 적어입니다. 한 1억밖에 안 돼. 모으니까 10억. 그럼 은행도 돈 빌려주고 좋다고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능해요. 게임입니다. 5번이 바로 이제 여기는 설정할 수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있다가 맞다. 그래서 이제 몇 번? 5번이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누가 낼까요? 시도지사.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의결 거쳐라. 이런 것들 봤었고요. 요즘에도 자꾸 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바쁘니까 위탁한다. 그럽니다. 어디?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접수는 언제 할까요? 게입니다. 그리고 예정 공고, 확정 공고 언제 할까요? 그리고 반환, 수수료 반환도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편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를 꼭 자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격 취소 이런 것들은 자주 내고 있습니다. 당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옳은 거라고 했는데 1번 보실까요? 시험과 관련된 설명 4번입니다. 1번에 시험에 그리고 예정 그랬습니다. 예정이 벌써 90일인가요? 얘기입니다. 그럼 확정 공고는 30일인가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예정 공고는 짧은 달입니다. 자,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공고한다. 틀려 쪽입니다. 2월하고 90일 썼을 겁니다. 2월 28일 전까지. 이걸 또 12월 31일 전까지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가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X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환. 전부도 있고 60도 있고 50도 있고 세 구간 봤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속이기 아주 쉬울 겁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네. 접수기간 네니까 바로 취소. 아마 그럴 분 거의 없을 건데 바로 취소했으니까 얼마를 돌려주겠냐고 합니다. 돌려주세요. 저 시험 안 볼랍니다. 응시를 취소하겠습니다. 자, 네니까 전부 여기다 100분의 60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날로부터 7일이 내깁니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 두 번째가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60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정리가 안 되면 꼭 봐야 됩니다. 자, 2번은 접수기한 내니까 내다가 동그라미 했을 겁니다. 거기는 전부라고 했을 겁니다. 출사방정 뜬다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정책심의위원회 아주 중요했습니다. 위원장 누굴까요? 몇 명일까요? 그리고 위원은 누가 될까요? 제척 기피, 회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사, 그 다음에 여기는 서기 없다, 부위원장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기도 얼마냐, 그리고 결정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도 막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실까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19명 아니죠. 입니다. 행운의 숫자 7명 이상, 그리고 11명 이내.
라고 했으니까 19명은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봤을 건데 여기는 아니다. 그입니다. 이제 세 번째도 이제 맞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여기는 모두 따라야 될까요? 뭐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왜 틀렸게? 기출문제 내봤습니다. 하나만. 그입니다. 시도지사가 뭐하게? 시험 문제 내겠죠? 그입니다. 4번에 보실까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정말 이렇게도 내볼 건데요. 모두, 그럼 그 네 개 모두, 입니다. 모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아닙니다. 뭐만요? 자격취득,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1번 자격취득 하나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아니다. 그입니다. 뭐 중개업 육성을 아니요. 중개보수를 아니요. 손해배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네 개 뭐 있었더라? 네 개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결할 것이 아닌 것은, 심의할 것이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뭐 협회 인가가 답이었었고 항상 봤었고 그입니다. 자, 결국에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가장 마지막 조문이 있었죠. 위원장이 막판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서 단독으로 안 될 거고요. 누구? 위원장.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정한다. 몇 번? 5번이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개설 등록은 이제 간단하고요.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입니다. 등록 신청 누구한테? 그리고 서류가 뭐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뭘로 통보를 할까요? 입니다. 그리고 등록증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보존 설정. 그리고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는 언제 할까요? 이런 것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틀린 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지만 맞았습니다. 뭐 신여사 입실도 봤을 겁니다. 근데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입니다. 여기는 확인이 되면은 전자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안 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새로운 문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시군구청에서 이미 확인했다. 뭐 협회 쪽에서는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입니다. 그런 것들 확인되면은 안 내도 여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내야 된다.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이제 틀렸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정말 수수료 있고요. 등록 신청 2번. 그리고 처리 기간 심사 들어가니까 7일. 저 꼭대기에 보면은 처리 기간 7일 이렇게 쓸 겁니다. 일주일 걸려. 그리고 실무 교육이나 사무소 확보 서류는 등록 기준이지만 정말 맞습니다. 인장 등록이나 보존 설정은 등록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을 갖춰라. 이랬을 겁니다. 자, 3번도 정확하게 맞았고요. 실무 교육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법전은 없는데 등록 기준 하면서 봤었잖아요. 자격증 있냐, 교육 받았냐, 사무소 얻었냐. 결격은 안 좋은 거니까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된다. 이런 게 반제 등록 기준에 해당됐었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나 보존 설정 이런 것들은 등록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기준 갖추라는 건 아니요.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5번, 4번도 잘 보시고요.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어야 되고 맞습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보수를 안 받는다. 하다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그다음 이제 휴업 중인 사무소는 공동 이용이 가능하겠지만요.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는 공동 이용이 된다 안 된다? 같이 아니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게 된다. 악용하니까. 악용 안 할래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결격 사유 12개 요게 이제 많았습니다. 첫 번째 1번 타자가 중격 못해 시험원 합격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 타자 나열이 미성년자 동개념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혼인해도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 피한정 누구 그리고 피성년 이렇게입니다. 피특정 아니고 그겁니다. 요즘 자꾸 냅니다. 피특정 후견이 2번을 내봤습니다. 결격 아니라고 합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후원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신을 말짱하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징역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그다음에 면제 받고 얼마? 3년. 집행유예 유예기간입니다. 자격 취소 3년, 자격 정지 정지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취소 3년, 그리고 업무 정지는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지기간 그리고 업무 정지 무슨 당시? 발생 당시. 그리고 정지기간 그리고 이제 이 법으로 뭐를 받았을 때 벌금형을 받았을 때입니다. 12번째 법인의 결격 사유가 있었을 때 임원이나 사원이입니다.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먼저 해당하지 않는 거 보실까요? 우리 특별 사면, 일반 사면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일반 사면 그랬으면 아예 여기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다는 특별 사면. 이게 집행 면제다 보니까 몇 년 남을까요? 그나마 잔영기는 없습니다. 몇 년? 3년 게입니다. 특별 사면 받은 후 1년이 경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남았네. 등록 신청하면 안 받아주겠네.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등록 신청하면 받아주는 사람이래요. 게입니다. 자, 1번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 2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시효가 완성된 후 그리고 얼마? 자, 2년이 3년 가야 됩니다. 얘도 집행면제입니다. 하다 형의 시효 하고 특별 사면 3년 가야 됩니다. 공소시효 그다음에 일반 사면은 즉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우니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괜찮을 건데 경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6개월, 지금 5개월. 그러면 아직은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실까요? 무슨 당시? 발생 후. 그 다음에 처분 당시. 정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냈습니다. 발생 당시에는 없었고 그 발생 후에 그리고 처분 당시에 있었고 그러면 아닐 거고입니다. 자, 우리는 왜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을 보실까요? 이거 한번 기출문제 나왔지만 또 내도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민하게 생겼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에 보실까요? 자, 업무정지 발생 후 그리고 처분 당시를 했습니다. 발생 당시가 아니라 발생 후였다는 겁니다. 발생 당시에 없었다. 그입니다. 문장 아주 애매하게 표현했잖아요. 처분 당시에 임원 그리고 사원으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생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4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200만 원 갖고 3년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300만 원 맞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면 바로 결격 사유 들어갑니다. 3 몇 년? 3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년만 지났으니까 2년 더 남았다 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 4번이 바로 결격 사유. 여기가 바로 해당하지 등록 신청 못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4번만. 요 4번만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7번 정도에서는 바로 이제 항상 우리 이제 정리를 맨날 해봤지만은 겸업. 겸업도 저런 박스 문제로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용지. 그리고 금융알선 이런 거 나와서 약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항상 우리 문제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한 7번 정도 보시면 이제 겸업. 겸업을 할 수 있다는 겸업 6개. 한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박스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문장 갖고 심하게 장난하고 내용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에서 겸업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니면 틀린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꼭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형태도 아예 그냥 박스 문제 똑같습니다. 경련, 디귿, 니을 해서 맞는 거 찾아보세요. 아니면 겸업이 아닌 거 찾아보세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용도가 꼭 맞으라고 있습니다. 상업용 우리 맨날 써봤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인데 다른 건축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상업용이 아닌 거 뭐 안 되더라? 항상 여기다 써봤으니까 농업용 안 된다는 겁니다. 농업용 건축물 아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공업용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가학입니다. 상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요것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사하게 여기 이제 주택인데 주상 복합 건축물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주택. 근데 여기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된다고 해야지 어느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택에 뭐를요? 임대관리, 임대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임대관리 하여튼 세 글자 나오면 다 이상해진다고 했습니다. 임대요?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임대업. 그게 아니라 임대관리, 임대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있는 건물, 그입니다. 먼 건물을 사갖고 세를 넣는 것을 업으로 하냐고, 그입니다. 건물 장사, 그입니다. 등. 그리고 부동산, 그입니다. 자, 부동산에 뭐를요? 관리. 그리고 관리 대행이지 또 관리업 그러면 안 됩니다. 관리 대행. 자, 관리 대행인데 여기다 이제 관리업. 자, 주택관리사가 관리를 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X. 그리고 토지에 아닙니다.
자, 토지에 관리된 여기다가 주택 용지에 이런 쪽도 있습니다. 주택 토지 안 된다고요? 이제 주택 부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토지에 이제 관리 대행도 이런 관리 대행도 된다 안 된다. 무슨 땅을 관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도 된다 안 된다. 토지에 분양대 그것도 안 된다 합니다. 자, 분양 대행도 뭐 톱 갖고 쓸 겁니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땅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상가하고 주택 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자, 부동산의 무슨 상담? 세 개입니다. 자, 이용 그리고 개발입니다. 개발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자, 거래에 관한 뭐를요? 상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엉뚱한 소리 개발업입니다. 개발을 업으로 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개발을 업으로 한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고 입니다. 그리고 개인 또 개론에서 투자 배운다고 투자 상담, 개론 있는 문자를 다 끌고 왔습니다. 투자 상담. 그리고 무슨 증권 발행 그입니다. 자, 증권 발행용 뭐 유동화 했습니까? 그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감정 평가도 내봤습니다. 자, 감정 평가도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뭐 사채업자입니까? 금융의 알선도 내봤습니다. 아주 별놈의 소리를 다 합니다. 금융의 알선 게임입니다. 금전은 우리 중개 대상도 아니요. 그런 식입니다. 금전은 소비자의 부수에서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사람.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을입니다. 물건도 나왔고 사람도 나왔고입니다. 개업 공인주사입니다. 네, 개업 공인주사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요? 대상으로 한. 그리고 중개업 누가 하더라? 개업이입니다. 자, 중개업의 경영. 자, 경영할 사람이 바로 이제 개업입니다. 바로 이제 경영. 자, 그리고 이제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입니다. 경영 기법. 그리고 경영 정보의 이 정보의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굴 대상 이런 걸 잘 내니까 누굴 오로지 개업계입니다. 경영할 사람은 여기 개업이다 개입니다. 그럼 이제 뭐 공인주사 시험을 준비하는 아니고요. 창업을 준비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도 아닙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도 아니다. 실무교육이나 다 받으시죠? 이럴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여기하고 이제 똑같고요. 상업용입니다. 자, 상업용, 상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 이제 공업용하고 농업용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및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주택. 여기도 주상 그러려나요?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주택에 뭐를요? 분양. 자, 분양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 대행. 또 여기다 분양업. 나올 문장 꼭 예상해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분양 대행 그입니다. 저기 토지는 썼으니까 토지 분양 대행도 안 되고 분양을 업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분양 회사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중개인이 의뢰를 하면 어차피 이사 오니까요. 의뢰를 할 건데 이사 업체 그리고 도배 업체입니다. 자, 이사나 그리고 도배 업체 운영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업체의 뭐라고요? 소개. 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으실 겁니다. 자, 업체의 소개. 요건 이제 빨리 푸셔야 됩니다. 뭐 이사업체 운영 이런 적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운영입니다. 자, 운영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 주거지는 부스는 용역에 용역이 이제 서비스입니다. 용역에 여기다 제공 그러네요. 용역의 알선입니다. 용역을 제공한다.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공도 X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업을 한다. 용역업. 하여튼 세 글자들 다 이상합니다. 용역을 업을 한다. 이삿짐 나르네. 도배 하네. 자, 용역을 업을 한다는 소리도 X라는 겁니다. 뭐가 나오면 틀리다. 박스에 막 들어가 있을 거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경매대상, 여기다 동산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경매나 그리고 공매. 자, 법은 안 될 거니까요. 경매대상, 공매대상 뭐라고요? 부동산. 여기다가 동산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자, 부동산. 요 부동산에 이제 뭐라고요? 권리 분석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찾아서 빗자루가 쓴다. 죽고 살고 게임다. 권리 분석입니다. 이거 아주 쉬워요 게임다. 괜히 그냥 고민한 척 해가지고 50만 원. 하여튼 세 건까지 50만 원, 5건 그러면 60만 원 게임다. 한 건당 5만 원을 추가해서 더 받으니까 게임다. 그다음 이제 취득의 알선을 이렇게 취득의 알선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건 조금 약합니다.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취급 못 합니다. 매수 신청 그리고 입찰 신청 대리.
자, 민법 배웠잖아요. 대리. 내가 대신 법률행위 해줄게. 효과는 본인한테 갈게. 그입니다. 자, 매수 신청의 대리. 그래서 이제 매수 신청의 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 자, 법원에 가서 제가 신청해 줄까요? 위임장 주세요. 인감증명서 주세요. 입니다. 자, 신청의 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찰 받았을 때 감정가 1%, 수수료 거의 안 내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5%를 보수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7번 쪽에 자, 14조 그리고 이제 공인주사 겸업에 그리고 해당되는 곳으로 오겠습니다. 해당되는 곳으로만 연결된 것은 바로 박스에서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용도는 맞았음, 용도가 이제 벌써 틀렸네요. 농업용 그려놨습니다. 농업용. 거기도 틀렸고 용도도 안 맞고 그리고 관리업, 관리를 어부랍니까? 관리 대행, 대행이지 관리를 어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법은 아예 안 맞습니다. 너무 이상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니은번에 이제 주택은 맞습니다. 임대 관리 그리고 관리 나오면요 업 나와도 됩니다. 업만 나오면 안 돼. 그러면 X입니다.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관리 대행 업, 분양 대행 업 그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니은번 들어갑니다. 자, 니은번이는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그입니다. 자, 지금번에 이제 중개업의 경영이나 누구 할 사람이 없습니다. 허전하네요. 자,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거, 걔는 또 3번을 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그 문장이 빠져버렸습니다. X개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이라고 있습니다. 1번 또 용도가 이상해요. 공업용 건축물 X개입니다. 상업용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안 맞네요. 분양 대행은 맞아요. 업도 괜찮아요. 근데 용도가 바로 이제 공업용이니까 X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1번 X. 그 다음에 주거 이전의 불세는 용역업? 아니요. 용역의 알선. 소개 알선. 전화번호. 요거지. 용역을 어불한다는 소리는 맞지 않습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분사무소도 항상 자, 시험 문제가 꼭 나오니까 자,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보증 관련 소리 낼까요? 안 낼까요? 그리고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를 포함할까요? 아니면 제외할까요?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요거도 이제 우리 8번 정도도 한번 간단하게 바로 이제 분사무소 앞쪽이 이제 조금 쉬웠는데 뒤쪽에 가니까 좀 어렵네요. 우리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온 사무소. 먼저 여기 또 신고라고 합니다. 자, 신고 등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신고를 주된 사무소에다 할까요? 분사무소에다 할까요? 분사무소가 아닙니다. 주사무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분사무소가 저기 대구 그리고 서울의 주된 사무소 서울에 그럼 25개고 은평구 그러면 은평구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국밥. 자, 여기가 이상하니까 여기가 그래서 출제 1순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분사무소 등록관청 X입니다. 그리고 두고자 그러면 안 됩니다. 두고자 하는 지역 아니역입니다. 자, 보통 사무소는 두고자 하는 지역 이런데 여기는 두고자 하는 지역에다가는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니까 시험 문제 자꾸 낸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제출한 서류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책임자 보고 무슨 교육 받았나? 뭐 책임자 보고 직무 교육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오입니다. 책임자의 그리고 실무 교육 앞으로 이제 자, 실무할 거니까 자, 실무 교육 수료. 자, 이수도 괜찮습니다. 자, 수료 확인증. 또 원본 사본 갖고도 또 장난합니다. 사본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벽에다 거는 거 아닌데 하여튼 사본 내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요? 보증. 자, 등록 신청 때는 없었는데 보증 설정 바로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얼마짜리 1억. 그러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그러면 3억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돼지가 소풍 가냐? 주된 사무소 2억은 어디 출장 보냈냐? 이럴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분사무소 확보 서류. 자, 그럼 이제 똑같겠네요. 건축물 대장 기재돼야 돼. 기재 안 되면 사용 검사라도 받아야 해. 그리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사용대차도 괜찮다. 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또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 이전에 나오지만 그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 없네요. 건축물 대장 없네요. 라고 확인하겠답니다. 주된 사무소가 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절차. 자, 절차 이제 옳은 것은 했을 때 요놈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에서 이렇게 신고를 받았습니다. 요즘 또 신고 확인서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 7일입니다. 바로 주된 사무소 신고를 받아놓으니까요. 그러면 분사무소 몰라, 그입니다. 서울에서 받아보니까 대구 몰라, 그입니다. 그럼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통보? 자, 송부가 아닙니다. 지체 없이. 또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요?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에 누구요? 등록관청에게. 자, 등록관청한테 한번 심사 한번 나가볼래? 요겁니다. 자,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제 신고할 건데 우리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시군구, 주사무소 시군구를 포함한 제외한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러면 출제 3순위가 여기다 겁니다. 자, 주사무소 시군구 하나 있잖아요. 이미 여기는 시군구를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근데 또 여기다 포함이래. 그입니다. 제외한. 그리고 이제 시군구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수 잘 돌아. 안 그러면 2개로 1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도 할 수가 있다. 자, 출제 1순위, 2순위, 3순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놈 안 나오고 요놈 안 나오면 요놈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 분사무소도 항상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맞죠? 자격증도 내지는 않지만은 확인할 거야.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1번 맞았네요. 자, 8번에 1번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자, 2번 보시니까 이제 출제 1순위 나왔네요. 분사무소는 사무소를 두려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요? 아니오입니다. 어디요?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국밥. 그러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 네 개입니다. 자, 세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첨부된다고요? 아니요. 자격증 안 내. 유지해서 내니까 주된 사무소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교부하셨습니까? 라고 교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확인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는 보증 관련 사료는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제출하는 내역입니다. 항상 2번째 있었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 때는 안 냈는데 입니다. 자, 신고로 다 끝난다는 겁니다. 뭐 7일 만에 통보하고 보증 설정했냐? 안 물어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자,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등록관청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싸다가 보내버립니까? 귀찮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통보한다고 했지 송부한다고는 안 했어.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지만 그래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은 아주 간단하네요. 하다 밥상 3개. 우리 종업원 책임도 한 번 정도는 더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꼭 언제 신고한다, 들어왔다 신고, 나갔다 신고, 종료 신고 갖고 심하게 장난하네요. 입니다. 열흘 입니다. 그리고 밥상 3개, 민사, 그리고 무장이 다 달라요. 연대입니다. 그리고 형사, 양벌. 여기만 예외가 많다는 겁니다. 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는 감독을 개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없다, 벌금 없다. 근데 여기다가 뭐 징역형을 선고한다, 시험 문제 황당하게 내봤다는 겁니다. 31회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종본 때문이니까 등록 취소는 안 당한다는 겁니다. 행정처분 큽니다. 행정책임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지행위나 이중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설명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9번 보실까요? 1번 잘 보셔야 되겠네요. 고용인이 여기다가 또 이제 이상 무슨 대위 이러려는 고용인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서입니다. 그럼 3천만 원 깨먹었네요. 입니다.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면 개업공사는 양벌규정 너도 책임져라. 꼼짝 말아라. 뭔 연대 그랬는데 입니다.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요? 손해배상이 아니오. 입니다. 그거는 벌금 내는 형사 책임이겠죠. 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연대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하게 무장 바꾸지는 않았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편하고요. 그리고 5번에도 정말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2개월 넉넉하게 봐줬잖아요. 근데 해소 안 했냐? 아직도 감싸고 있냐? 그입니다. 안 내보내면 별표 6개월에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이 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용신고만 안 하면 별표 1개월이고 입니다. 여기는 6개월이고 아주 그냥 극과 극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사무소 뭐 이전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정도로 항상 나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옮겨갔다 며칠 만에 열흘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도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주된 사무소. 그리고 꼭 조심하실 게 이제 외로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교부가 안 돼요, 입니다. 등록증 재교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전에 행정처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전 전이 할까요? 후가 할까요? 등록관청이 달라졌을 때 후가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간판을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지체 없이. 안 하게 되면 사람을 부르는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이전인데 옳은 거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실까요? 먼저 이전 신고는 즉시 처리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심사 들어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7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근생 보겠다.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등록관청 외의적으로 이전하면 이 등록증은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교부한다? 아니요. 신고도 이전 후. 그리고 등록증도 이전 후.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계획입니다. 2번도 아예 X고요. 세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이전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렇죠? 사유서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기재가 지연되면은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 그렇죠? 3번이 맞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을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도 교부가 되는 거기다 이제 서울시장님 그러면 이제 종로구청장 찍찍 끊고 저기 계양구청장 이럴 거냐 그입니다. 지저분하잖아 그입니다. 등록관청 외로 이전했을 때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도 수수료가 없다고요? 아니요, 수수료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은 안 물어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볼까요? 사무소가 이전하면 열흘 이내? 아니요, 지체 없이 입니다. 열흘은 이전 신고하라고 할 때 열흘입니다. 열심히 정리하다가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판이 더 급해. 겨누셔야 됩니다. 열흘 때문에 틀렸습니다.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우리 5번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3번이 맞았죠. 겨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1번부터 휴업부터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